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자, 수정사항 조금 있고요. 제가 지금 1등 아니고요. 예, 또 한 번 또 제가 뭔가 또 먹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그동안 12월 달부터 말씀드렸던 종목 제일 많이 빠진 거는 지금 1%대고요. 예, 뭐 대부분 지금 거의 다 지금 한 27종목인가요? 8종목인가요? 모두 다 지금 수익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지금 상황 목표가 달성한 수익률은 부족할 수 있을지라도 지금 현재 매수가 대비해서 빨간불은 아마도 제가 제일 지금 현재 많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목표 수익 도달하지 않았지만 항상 제가 원칙과 제가 하는 매매 스타일 추가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오랜만에 제가 로봇주를 하나를 가지고 왔고요. 이전에 이제 로봇 오빠로 활동을 하면서 로보캅 사진하고 막 합성을 올리고 막 공개 방송에서 좀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 이 AI 쪽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AI 쪽하고 그 로봇주들이 같이 좀 움직이는 성향이 좀 강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동안에 이제 시장이 뭔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성장주들, 기술주들이 올라갔었을 때, 그 로봇주들은 뭔가 조금은 일부 종목들, 뭐 두산 로보틱스나 그런 기업들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크게 좀, 시장의 반등을 누리지는 못한 것 같아가지고, 이제는 다시 한번, 로봇주들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편입할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로봇주로서 부각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 앞으로 로봇주로서의 리레이팅 기대감이 될 수 있는 그 종목을 오늘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리뷰를 해야겠죠. 당연히 리뷰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시장 이야기는 뭐 여러분들 워낙 많이 들으셨기 거기 때문에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조금 올라온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뭐 3월달 금리 인하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시기보다는 지금은 개별 종목 장세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소비자용 GPU 3종 출시나 이 중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반도체 쪽 관련된 또 좋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미국과 중국의 이 반도체를 둘러싼 이런 갈등에 대한 부분들은 완벽하게 해소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 뭐 반도체 쪽은 저는 당연히 뭐 2024년도 좋게는 보고는 있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들 따라서 오늘 이 반도체 종목들이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과 좀 이 좋은 흐름을 유지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삼성전자의 그 실적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이 안 좋게 나왔죠. 2.8조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은 오전장에서 강하게 올라갔다가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여전히 저는 좋게는 보고 있으나 항상 지금은 지수 자체가 약간 단기적으로 좀 높잖아요. 그래서 수익은 챙겨두시면서 길게 끌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그 매매 내역 그 수익률 현황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12월 1일부터, 그러니까 지금 생초가 2달 동안의 수익률 경쟁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12월 1일, 물론 11월 달도 다 보여드렸습니다. 12월 달부터의 흐름을 보면은 지금 제가 11시 정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제일 많이 하락한 종목이 인텔리안테크 딱 2% 정도 하락을 했고요. 대부분 종목도 뭐 편입 가격 대비 부근에 있거나 대부분 다 수익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뜻은 제가 항상 추구하고 있는 그 하방 경직성을 좀 가질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올라갈 때는 남들과 똑같이 올라가고요. 시장이 안 좋을 때 남들보다 덜 빠져야지 저는 그 다음에 반등장을 누릴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항상 저는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고 실제로 저와 함께 하시는 VIP 클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리뷰 하나 간단하게 좀 도와드리면은 최근에 저 같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센스 있는 종목 아이센스가 오늘 장중에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소혈당 측정기 쪽 관련해가지고 국내 시장 점유율 1등이잖아요. 근데 카카오 헬스케어가 이 파스타라는 제품일까요? 아무튼 서비스를 2월 달에 이제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너사 협력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이 연소혈당 측정기에 대한 이런 이 건강보험료 적용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뭐 7월 달 정도까지 기간이 좀 남아 있지만 그런 또 모멘텀이 또 붙어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아마도 이 연소혈당 측정기 쪽 관련해 가지고는 앞으로 뭐 동은 아나텍도 지금 포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난 주말 공개 방송에서 워낙 여러 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또 소개를 시켜드려서 아직까지 시청 못하신 분들은 시청하시면 될 것 같고 그동안에 그나마 조금은 약했던 종목 중에 하나 바로 이노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뭐 이노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그 XR 쪽하고 자율주행 쪽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최근에 애플의 비전 프로 쪽 관련된 이슈 부각 받으면서 뭐 이런 XR 쪽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 지금 김종로 매니저님이 이제 포트에 편입해서 목표가 달성하고 있는 뭐 스코넷 같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뭐 관련해가지고도 뭐 이노시뮬레이션 이런 종목들도 좀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포트에 편입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중심에 설 수 있거나 시장의 트렌드에 부합할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 기술적 위치가 상대적으로 부담되지 않는 자리에서 편입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아무리 흔들어도 그러니까 제가 하락장에서도 이 표를 보여드렸고 그 하락장에서도 제일 많이 빠졌던 게 막 3%,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좀 안정적인 투자를 성향을 갖고 계시다면은 뭐 제가 하는 매매 방식을 한번 함께 하시는 것도 좀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매매 내역표 같은 것들은 제가 항상 녹색 밴드에다가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오늘 편입할 종목은 로봇주입니다. 현재가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현재가는 16,930원이고요. 종목명은 대동입니다. 대동. 자, 대동하면은 제가 많은 분들이 이제 농기계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대동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포스코 쪽 관련해가지고 또 공급 계약이나 이런 이슈 때문에 뭐 이렇게 상한가를 가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그 다음날 시가가 떴다가 이제 장대음봉이 나와주면서 그 다음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애초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기계 쪽 이 본업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쪽 내에서 사실 이 중소형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이 디어앤 컴퍼니, 그러니까 존 디어라는 회사가 독점적 지위를 갖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중소형 트랙터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중대형 쪽에 이제 존 디어가 좀 강하고요. 중소형 쪽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미국 내에서 시장 점유율 한 10%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지금 유럽 쪽, 특히나 이 중대형 트랙터 시장 쪽에서는 이 유럽 시장이 상대적으로 꽤나 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쪽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실적도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본업에 대한 부분들도 좋고요. 또 게다가 이 로봇 쪽 관련해가지고 이제는 로봇주로서 뭐 이런 조직 개편을 하고 있고 또 사업, 뭐 제품 포트폴리오, 이런 사업 다각화를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바라봤었을 때는 이 본업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로봇주로서의 이런 성장 모멘텀까지도 우리가 한번 밸류를 부여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포스코 쪽 관련해가지고 이제 특수환경 임무 수행 로봇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MOU 체결했고 이제 이번에 공급 계약 체결까지 뭐 끌어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종목들이 사실 그 기대감, 이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주가에 반영된 부분들도 좀 많았다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로봇주들이 그동안에 엄청난 상승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크게 오르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멀티플 측면에서도 충분히 좀 매력적인 수준에 위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우선 기술적으로 한 19,000원에서 2만 원 정도대가 기술적 저항을 좀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손절을 어느 정도 조금만 21선 정도만 대응을 하더라도 충분히 분할로 모아가시면 좀 좋은 기회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로봇주가 그동안에 가지 못했던 부분들도 상승장에서 좀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약했기 때문에 로봇주 내에서 한번 좀 공략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질문 받기 전에 자, 제가 자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사실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쪽은 사실 그렇게 시장 점유율이나 전반적인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뚜렷하게 성장세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유럽과 북미 지역이고요. 특히나 뭐 미국 쪽 내에서도 이 중대형 트랙터 쪽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점유율이 점층적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소형 트랙터보다는 이 중대형 트랙터가 상대적으로 고마진 제품이 좀 많기 때문에 이 물량도 늘어나게 되고 수익성 개선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게다가 아직까지는 이 기업의 이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보면은 뭐 미국이나 국내 쪽이 상대적으로 많이 크지만 이 유럽 쪽 내에서도 뭐 최근에 튀르키예 쪽 관련해가지고 공급 계약 이슈도 있었고 이제 앞으로 유럽 내에서도 이 중대형 트랙터 시장 관련된 성장성도 특히나 작년보다 올해 그 하늘색 부분입니다. 확실히 그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이왕이면 성장성과 이런 농기계 쪽 관련된 본업에 대한 부분들 같이 잘 될 수 있는 이 대동이라는 기업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가지고 와봤고요.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주요 로봇주들 상승률 추이를 보면은 물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 뭐 뉴로메카, SPB 테크 이런 기업들하고 사실 완벽하게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울 거는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왕이면은 우리가 이제 로봇 쪽 관련해서 신규 사업으로서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 포스코와 관련된 또 계약 체결 이슈도 있었던 만큼 이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대동도 이 로봇주로서의 리레이팅에 대한 기대감도 하나씩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증권사 리포트들도 최근에 이 로봇주로서의 리레이팅에 대한 이야기들이 은근히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 재평가할 시점이 올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사실 뭐 밸류 측면에서 바라봤었을 때는 이 농기계 쪽 하면 우리가 보통 두 종목 보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TIM, 태움 매니저가 아니라 TIM이라는
TYM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또 이 대동이라는 기업이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이 멀티플 측면에서는 TYM이 조금 더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성장성 최근에 그리고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던 부분들이 대동이기 때문에 대동이 조금 더 수익률 싸움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질문 받아보고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대동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자율주행 이제 농기계 관련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데 사실 근데 대동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섹터가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같이 움직이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방금 전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뭐 뉴로메카 또 그리고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로봇주 상승률 대비해서 대동이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대동이 새롭게 좀 로봇 섹터로서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예전처럼 이제 뭐 비료 또 그리고 이제 농기계 관련 종목들이 매수가 유입됐을 때 다시 한번 좀 매수가 유입될지 그 점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뭐 농기계 쪽이 사실 이제 본업은 맞죠. 근데 이제 거기다가 그동안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뭐 좋은 본업, 뭐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주목을 좀 받겠지만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종목이냐 아니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최근에 상한가를 갔다가 그 이후에 옆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거래가 급감하게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대, 특정 가격대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모습을 봤었을 때는 어느 정도 아직까지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의 이런 심리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은 아직까지 매도할 자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로봇주로서의 이런 재평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로봇주들이 올라갈 때 또 이 종목도 언제든지 다시 한번 또 같은 재료라고 할지라도 이슈 부각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한번 로봇주로서의 좀 재평가도 한번 기대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목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면은 1차 목표가는 우선은 뭐 저항대 좀 강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19,000원 정도에 잡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한 23,000원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선 21선보다 약간 아래 가격대인 15,000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은 사실 최근에 단기 바닥만 조금 이탈하면 조금 더 하락을 할 자리가 있어서 분할로 좀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